안녕하세요. 경기도 소도시 국밥집을 지키던 평범한 어머니가 무시하던 며느리. 집안 앞에서 숨겨온 성실과 자산으로 인생 역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성 시골길 어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립니다. 삼거리 국밥이라는 손글씨가 희미하지만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을 밝히는 이 작은 국밥집의 주인 박정희 62세. 그녀는 이곳을 3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정희의 하루는 새벽 시장에서 시작됩니다. 싱싱한 돼지고기를 고르는 그녀의 눈은 누구보다 정확합니다. 30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국밥을 끓이며 터득한 내공입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뭉게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김,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 위에 넉넉히 얹어지는 수육 한 점. 이 모든 것이 정희만의 손맛으로 완성됩니다. 정희 국밥 없으면 하루가 허전하다니까. 단골 손님 김 사장이 빈 그릇을 내밀며 웃습니다. 한 그릇 더 주이소. 정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국자를 듭니다. 이 국밥집은 안성 일대에서 소문난 맛집입니다. 점심시간이면 공사장 인부들, 택시기사들, 인근 공장 직원들로 좁은 가게가 가득 찹니다. 하지만 정희의 겉모습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이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뜨거운 국물과 씨름한 탓에 거칠어진 손, 기름때가 배어 색이 바랜 앞치마, 세탁을 반복해 낡아버린 작업복, 그리고 입을 열면 튀어나오는 구수한 사투리. 처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촌스러운 아줌마라고 속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손님들은 가끔 무심한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식당이 있네요. 정희는 그럴 때마다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정희에게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 윤호가 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윤호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오던 윤호의 발걸음이 요즘 들어 뜸해진 것은 약혼녀와의 결혼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행복하기만 바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곧 만나게 될 사돈댁이 자신의 이 국밥집을 어떻게 볼지였습니다. 윤호의 약혼녀 체리는 서울 강남에서 나고 자란 여성입니다. 명품 가방을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고 유창한 영어로 해외 바이어들과 미팅을 하는 그녀는 외국계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팀장입니다. 세련된 옷차림, 당당한 말투, 도시 여성 특유의 자신감이 온몸에서 흘러넘쳤습니다. 윤호는 그런 체린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체린의 부모를 만나는 일은 윤호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체린의 아버지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강남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시의 세련된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윤호가 자신의 어머니가 시골에서 국밥집을 한다고 말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흐르던 침묵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양가 상견례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정희는 며칠 전부터 옷을 고민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입던 편한 옷들만 가득한 옷장을 뒤지다가 결국 10년 전 윤호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정희는 입구에서부터 위축되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하얀 테이블보, 이름도 모를 서양 음악.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체린의 부모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체린의 어머니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체린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뒤에 숨은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오갔습니다. 체린의 아버지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국밥집을 합니다. 안성에서요. 정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체린의 어머니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국밥집을 하신다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참 힘드시겠네요. 외식업은 정말 고된 일이잖아요. 그 말투에는 동정과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단순한 국밥집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가방 속에는 여러 장의 등기부 등본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 윤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정희의 나이는 32이었습니다. 5살 난 윤호를 안고 빈소에 앉아있던 그날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내 손으로 우리 삶을 바꾸겠다. 그날부터 정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이고 밤 10시까지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한 명이라도 더 오면 그만큼 윤호의 학원비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번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옷은 시장더리를 사입고 화장품은 1,000원짜리 로션 하나로 버텼습니다. 윤호에게 과외를 시켜주느라 자신은 끼니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정희는 경기도 외곽의 허벌판 같던 땅을 조금씩 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아줌마 이런데 땅 사서 뭐 하게요? 라며 비웃었지만 정희는 신문을 꼼꼼히 읽으며 개발 계획을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지역 개발 관련 책을 빌려 읽기도 했습니다.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한 정희였지만 숫자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그 땅값은 3배로 뛰었습니다. 정희는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샀습니다. 15년이 지나자 그곳에 지하철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20년이 지나자 정희는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료가 매달 통장으로 들어왔지만 정희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국밥을 끓였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다 벌 수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윤호가 말했을 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이 일이 좋다. 손님들 얼굴 보는 게 좋고 국밥 끓이는 게 좋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국밥은 정희의 자부심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지금 정희가 소유한 자산은 경기도 외곽의 땅 3필지와 상가 건물 2채였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것을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 체린의 어머니에게서 카톡이 날아왔습니다.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방 이름은 윤호 체린 결혼 준비. 체린 어머니의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500만 원 입금 완료했어요. 신혼집 전세금 1억 저희가 우선 넣었습니다. 혼수 리스트 작성 중인데 가전제품은 저희가 준비할게요. 아, 그리고 시댁에서는 뭐 준비하시나요? 마지막 문장의 미소 이모티콘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체린의 아버지가 윤호를 강남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30층 변호사 사무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로 된 회의실. 한강뷰가 시원하게 펼쳐졌지만 윤호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윤호 씨, 커피 한 잔 하죠. 체린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채린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조건으로 시집을 가야 합니까? 친구들 결혼식 보면 시댁에서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던데 시어머니는 국밥집 하시고 신랑 쪽 준비는 아무것도 없고 윤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는 물론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채린 아버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채린이가 회사 동료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시어머니가 국밥집 사장이라고? 그날 저녁 채린 어머니가 마침내 정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채린 어머니예요. 결혼 준비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저희는 거의 다 했는데 시댁에서도 뭔가 준비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신랑 쪽에서 준비할 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예단? 아니면 예물? 최소한 뭔가는 있어야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전화를 끊은 정희는 가게 뒷문으로 나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윤호가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엄마. 정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린 어머니한테 전화 받으셨죠? 한참 만에 정희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윤호야. 엄마가 네 아빠 없이 너를 키우면서 부끄러운 일은 안 하고 살았다. 남한테 손 벌린 적도 없고 빚진 적도 없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밥 한 그릇 한 그릇 팔았다. 손님들이 맛있다 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보람 있었는지 아냐? 그렇게 너 대학 보내고 너 양복 사줬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게 부끄러운 거냐? 국밥집 하는 게 창피한 거냐? 엄마가 뭘 잘못했냐? 윤호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은 남겼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다. 그게 부족하다면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봐라.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정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호는 텅 빈 가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가 갑자기 너무 그리웠습니다. 며칠 후 채린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호 오빠, 우리 마지막 미팅 장소 정했어요. 경기도 외곽에 새로 생긴 카페인데 완전 예쁘더라고요. 거기서 최종 점검하고 식사할게요. 약속 당일 채린 가족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신축 상가 건물 3층 카페. 여기 건물 진짜 잘 지었네. 요즘 이런 상권이 뜨고 있다던데. 채린 아버지가 건물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특유의 습관으로 입구의 준공 표지판을 확인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메뉴판을 보던 채린 어머니가 직원을 불렀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건물주가 누구예요? 임대 문의 좀 하려고요. 개인 소유예요. 박정희 사장님이요. 직원이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채린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박정희? 혹시 안성? 그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는 건 그에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이게 대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소유자명 박정희. 주소 경기도 안성시. 건물 시세 약 35억 원. 여보 왜 그래요? 채린 어머니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채린도 급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이 박정희가 설마?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정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정의는 달랐습니다. 평소의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고 은은한 화장까지. 무엇보다 달랐던 건 그녀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정의 뒤로 한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남자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쪽입니다. 그는 정의의 비서였습니다. 체린 가족은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국밥집 아줌마 맞나? 정의는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전에 다른 건물 임대 계약이 있어서요. 체린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건물이? 네, 제 건물입니다. 정의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5년 전에 샀어요. 개발 계획 보니까 입지가 괜찮더라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가진 부동산 목록입니다. 땅 3필지, 상가 건물 2채. 혹시 궁금하실까 봐 준비했어요. 체린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정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직업이나 옷차림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였어요. 한 그릇에 5,000원. 그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공부했어요. 신문 읽고 도서관 가고 개발 계획 분석했어요. 정의는 체린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국밥집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셨죠? 제가 시골 촌부라고 무시하셨죠?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닙니다. 성실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남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윤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국밥 냄새 밴 앞치마 뒤에 숨어있던 강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저는 내일도 국밥집에 갈 겁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거든요. 정의의 마지막 말에 카페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카페 미팅 다음 날 체리는 혼자 안성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오전 11시 손님들로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체린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자를 들고 국물을 퍼 담는 모습, 손님에게 건네는 환한 미소. 어제 그 당당했던 건물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체리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체린이. 혼자 왔니? 네, 어머님.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뽀얀 국밥이 나왔습니다. 체리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칫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체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도 어머님을 너무 무시했어요. 국밥집 하신다고 시골 사시다고 배우지 못하셨다고. 정의가 체린 앞에 앉았습니다. 체린아, 고개 들어봐. 저는 어제까지도 몰랐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30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시고 그 돈으로 공부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신 걸. 저는 그냥 겉모습만 봤어요. 체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가 국밥집 사장이라는 게 창피했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회사 동료들 결혼식 가면 시댁이 뭐 해주고 저거 해줬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의가 체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어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님은 돈보다 더 큰 걸 윤호 오빠에게 주셨어요. 성실함, 정직함, 끈기. 그게 진짜 재산이었던 거죠. 체리는 국밥집을 둘러봤습니다. 이 국밥집이요. 어제는 낡아 보였는데 오늘은 달라 보여요. 30년의 땀과 사랑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정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체리나 국밥 먹어봐. 식기 전에. 체리는 처음으로 국밥을 제대로 맛봤습니다. 어머님 진짜 맛있어요. 이게 30년 내공이구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체리는 매주 주말마다 국밥집에 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님, 손님이 맛있다고 하실 때 정말 뿌듯하네요. 결혼식 날 체리는 하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국밥집을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실함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저는 시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체린의 부모도 변했습니다. 체린 아버지는 국밥집 단골이 되었고 어머니는 정희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 후 체린이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정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도 이 국밥 먹고 자라야지. 체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국밥 끓이는 법 배워도 될까요? 우리 아이한테도 이 맛을 물려주고 싶어요. 삼거리 국밥집의 간판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 안의 이야기는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운 체린. 그녀는 이제 진정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